여보, 엄마 여행 경비 500만 원 보냈어. 남편의 말에 손이 떨렸습니다. 우리 친정엄마는 수술비가 없어서 병원 복도에 누워 있는데 당신, 내 엄마 수술비는요?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처가는 남이잖아. 우리 엄만 피부치고. 그 말을 듣는 순간 15년 결혼 생활이 한꺼번에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남편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봄이었습니다. 벚꽃이 지고 나면 꼭 이런 날이 옵니다. 하늘은 맑은데 마음 한켠이 무겁게 가라앉는 날. 이정숙은 아침 일찍 눈을 떴습니다. 옆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남편 박태수는 새벽같이 출근했습니다. 결혼한 지 15년이 지났지만 그 빈자리에 익숙해지는 데는 오래 걸렸습니다. 정숙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58세. 눈가에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손등은 거칠었습니다. 또 하루네.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주방으로 나와 밥을 안 쳤습니다. 국을 끓였습니다. 반찬을 꺼냈습니다. 혼자 먹을 아침이었지만 상은 늘 제대로 차렸습니다. 그게 정숙의 방식이었습니다. 정숙이 박태수를 처음 만난 건 33살 때였습니다. 직장 선배 소개로 만났습니다. 태수는 첫인상이 단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수가 적었고 웃음도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약속을 잘 지켰고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그게 좋았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6개월 만에 결혼했습니다. 결혼식 날 시어머니 박순자 여사는 정숙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태수 잘 부탁해요. 내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아들이에요. 정숙은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어머니. 잘 모시겠습니다. 그 말이 씨앗이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씨앗이 15년 동안 어떻게 자라날지. 결혼 초 정숙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명절이면 이틀 전부터 시댁에 들어갔습니다. 전을 부쳤습니다. 갈비를 삶았습니다. 잡채를 볶았습니다. 손이 얼얼하도록 일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옆에서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정수가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그건 좀 더 넣어야 해. 우리 집은 원래 이렇게 해. 정숙은 군말 없이 따랐습니다. 친정엄마한테 배운 방식이 달라도 시댁 방식대로 했습니다. 잘하네. 그래도 손맛은 타고나야 하는데. 그게 시어머니의 칭찬이었습니다. 정숙은 그걸로 만족했습니다. 남편 태수는 명절에 거의 거들지 않았습니다. 거실에서 TV를 봤습니다. 친척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밥상이 차려지면 들어와서 앉았습니다. 맛있다. 그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정숙은 웃었습니다. 결혼 3년 차, 시어머니가 무릎이 안 좋다고 했습니다. 연골이 닳았대. 주사를 맞아야 한다는데. 태수가 말했습니다. 얼마나 들어? 한 번에 30만 원씩 6번. 태수가 바로 말했습니다. 그럼 180만 원이네. 우리가 드리자.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 치료비는 두 사람이 함께 부담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 친정아버지가 허리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정숙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 아버지 수술비가 좀 부족하대.
150만 원만 보태줄 수 있을까? 태수의 표정이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처가 쪽은 처가에서 해결해야지. 그래도 아버지인데 내가 처가 아버지까지 챙기면 우리 생활비는 어떻게 돼? 정숙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시어머니 치료비 180만 원은 말 한마디에 결정됐는데 친정아버지 수술비 150만 원은 처가 일이 되었습니다. 정숙은 혼자 친정 통장으로 돈을 보냈습니다. 자신이 모아두었던 돈으로.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혼 5년 차, 아이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정숙도 태수도 서로 말은 하지 않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병원을 몇 군데 다녔습니다. 검사를 받았습니다. 뚜렷한 원인은 없었습니다. 그냥 기다려 봐야죠. 의사의 말이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아이는 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명절마다 한마디씩 했습니다. 정수가 올해는 좋은 소식 없냐? 몸 관리는 잘하고 있어? 우리 태수가 외아들인데 대가 끊기면 안 되지. 정숙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노력하고 있어요, 어머니. 집에 와서는 이불 속에서 울었습니다. 태수는 그런 정숙을 알지 못했습니다. 알려고 하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결혼 7년 차, 정숙은 작은 회사 격리 일을 시작했습니다. 살림만 하기엔 시간이 너무 많았고 무엇보다 내 돈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 내가 쓸 수 있는 돈은 내가 벌어야 한다는 것을. 태수는 처음엔 반대했습니다. 살림이나 잘해. 내가 다 벌어올게. 정숙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태수는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매달 급여를 받았습니다. 생활비에 보태고 나머지는 통장에 넣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통장에. 그건 정숙의 유일한 비밀이었습니다. 결혼 8년 차 가을, 시어머니 생신이었습니다. 태수가 말했습니다. 올해는 엄마 여행 보내드리자. 제주도 3박 4일. 좋지. 얼마나 들어? 다 합쳐서 80만 원 정도 될 것 같아. 그래. 정숙은 동의했습니다. 예약을 잡은 것도 정숙이었습니다. 호텔을 고른 것도 정숙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좋아하시는 해산물 식당을 미리 알아본 것도 정숙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주도에서 돌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태수야, 여행 정말 좋더라. 다음엔 좀 더 멀리 가자. 정숙을 보며 덧붙이셨습니다. 정숙이도 고마워.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해 친정엄마 칠순이었습니다. 정숙이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엄마 칠순인데 가족끼리 조촐하게 식사라도 할까? 태수가 말했습니다. 그래. 근데 식사비는 내 오빠랑 나눠서 해. 같이 내면 안 돼? 나는 처가 행사에 돈을 쓰는 게 좀. 정숙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친정 오빠와 둘이 비용을 나눴습니다. 태수는 식사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맛있다고 했습니다. 잘 먹었다고 했습니다. 계산은 하지 않았습니다. 결혼 10년 차, 시어머니가 허리가 다시 안 좋다고 했습니다. 이번엔 수술이 필요했습니다. 척추 협착증이래. 수술하면 500만 원은 든다고 태수가 말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해드려야지.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수술 후 병간호도 정숙이 했습니다. 태수는 회사 때문에 낮엔 오지 못했습니다. 정숙이 병원에 있었습니다. 밥을 사다 드렸습니다. 기저귀를 갈았습니다. 등을 닦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어느 날 말씀하셨습니다. 정수가 고맙다.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습니다. 정숙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어머니. 그 말을 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친정엄마도 언젠간 이렇게 아플 텐데, 그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리고 그 언젠가는 생각보다 빨리 왔습니다. 결혼 12년 차 겨울, 친정 오빠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수가 어머니 요즘 소화가 잘 안 된다고 하셔서 병원을 모시고 갔는데 오빠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담낭에 돌이 많이 찼대. 수술해야 한대. 수술이요? 얼마나 심해요? 큰 수술은 아닌데 그래도 입원은 해야 하고 비용이 320만 원 정도 든다는데 나도 요즘 형편이 좀 어려워서 오빠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정숙은 바로 말했습니다. 오빠, 내가 알아볼게. 걱정 마. 전화를 끊고 정숙은 생각했습니다. 320만 원. 우리 통장에 없는 돈은 아닙니다. 하지만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도 아닙니다. 저녁에 태수가 들어왔습니다. 정숙은 밥을 차리면서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오늘 오빠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응, 우리 엄마 담낭 수술해야 한대. 320만 원이 드는데 우리가 좀 보태줄 수 있을까? 태수가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지금 통장 빠듯한 거 알잖아. 많이 빠듯해요? 이번 달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아니, 그냥. 처가 일을 우리가 다 해결해 줄 수는 없잖아. 시어머니 수술 때는 500만 원을 했잖아요. 그건 엄마야. 우리 엄마도 엄마예요. 당신 엄마는 당신 오빠가 있잖아. 오빠도 형편이 어렵다고. 태수가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대화가 끝났다는 뜻이었습니다. 정숙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었습니다. 아무 맛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태수는 코를 골았습니다. 정숙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 무릎 주사 180만 원. 시어머니 제주도 여행 80만 원. 시어머니 척추 수술 500만 원. 시어머니 생신 식사 매년 30만 원씩. 시어머니 명절 용돈 매번 50만 원씩. 15년을 더하면 정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계산하기가 싫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엄마 수술비 320만 원은 처가일. 정숙은 손을 가슴 위에 얹었습니다. 심장이 조용히 뛰었습니다. 그 조용한 박동 속에서 뭔가가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결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무언가가 조금씩 바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수는 여전히 새벽같이 출근했습니다. 정숙은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오빠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빠, 엄마 수술 날짜 잡아. 내가 할게. 오빠가 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정수가, 내가 어떻게? 내가 알아서 해. 걱정 마. 정숙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으로 겨울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차가운 햇살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따뜻하다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냥 밝았습니다. 그냥 날이 밝았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남편의 핸드폰에서 알림이 떴습니다. 정숙이 우연히 보게 된 그 알림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알림은 짧았습니다. 이체 완료 박태수 박순자 500만 원. 5글자. 500만 원. 정숙은 핸드폰 화면을 보면서 처음엔 잘못 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숫자를 다시 셌습니다. 5, 0, 0, 0, 0, 0. 6자리. 500만 원이 맞았습니다. 정숙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태수는 욕실에서 샤워 중이었습니다.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숙은 그 소리를 들으며 핸드폰 화면을 계속 바라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분노도 아직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멍했습니다. 저녁에 밥을 먹으면서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응. 태수는 반찬을 집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늘 이체한 거 있어? 태수의 손이 멈췄습니다. 아주 잠깐. 정숙이 아니었으면 눈치채지 못할 만큼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응. 엄마한테 좀 보냈어. 얼마? 500. 태수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마치 5만 원을 보낸 것처럼. 왜요? 엄마가 이번에 동남아 여행 가신다고. 친구분들이랑 베트남 패키지. 정숙은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패키지가 500만 원이에요? 친구분들이 6명이고 엄마가 총무 맡으셨잖아. 일단 먼저 내셔야 한다고. 총무요. 응. 정숙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태수는 계속 밥을 먹었습니다. 여보. 응. 어제 내가 우리 엄마 수술비 이야기했을 때 통장이 빠듯하다고 했잖아요. 태수의 숟가락이 멈췄습니다. 그건 달라. 뭐가 달라요? 엄마 부탁인데 내가 어떻게 안 들어줘. 그리고 패키지니까 환불도 안 되고. 우리 엄마 수술은요? 수술은 오빠가 있잖아. 오빠도 어렵다고 했잖아요. 어렵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알아? 다들 그렇게 말하면 끝이 없어. 정숙은 손을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도록 꾹 눌렀습니다. 당신 지금 우리 엄마 수술비 320만 원은 없다면서 시어머니 여행비 500만 원은 하루 만에 보낸 거예요? 태수가 정숙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처가는 남이잖아. 엄마는 내 피부치고. 그 말이 공기 속에 떠 있었습니다. 처가는 남. 정숙은 그 말을 들으면서 이상하게도 이 순간이 느리게 느껴졌습니다. 15년이 한꺼번에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명절마다 새벽같이 일어나 전을 부치던 기억. 시어머니 수술 후 기저귀를 갈던 기억. 시어머니 생신마다 케이크에 초를 꽂으며 웃던 기억. 그게 다 처가는 남. 나는요? 정숙이 물었습니다. 뭐? 나는 당신한테 남이에요? 당신은 내 가족이지. 그럼 내 엄마는요? 태수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당신 엄마는 내 가족은 아니지. 정숙은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설거지를 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물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화장실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수도꼭지를 조금 틀어서 물소리가 나게 했습니다. 그 소리에 묻어서 울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남편이 원망스럽다기보다는 자신이 불쌍했습니다.
15년 동안 이 집에서 뭘 한 건지, 무릎이 아픈 시어머니를 위해 1시간씩 운전해서 병원을 모시고 다녔는데, 척추 수술 후 1달 동안 병간호를 했는데, 명절마다 손이 트도록 일했는데, 그런데 내 엄마 수술비 320만 원. 쳐가는 남. 다음 날 아침, 정숙은 일어나 밥을 차렸습니다. 태수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밥을 먹었습니다. 맛있다. 오늘 된장국이네. 야채 좀 더 넣어도 좋겠다. 정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태수는 신문을 봤습니다. 출근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정숙은 식탁 앞에 혼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른 나뭇잎이 날렸습니다. 친정 엄마한테 전화했습니다. 엄마. 응, 정수가. 수술 날짜 정해졌어? 오빠가 다음 주라고 하던데. 근데 정수가, 너 목소리가 왜 그러냐?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런 목소리 내냐? 너 울었어? 정숙은 웃으려고 했습니다. 웃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엄마, 나 수술비 내가 낼게. 걱정 마. 정수가, 무리하지 마. 사위가 뭐라 하면 어떡하려고. 괜찮아, 엄마. 정수가, 응. 고맙다, 우리 딸.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숙은 한참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주 화요일, 정숙은 은행에 갔습니다. 3년 동안 넣은 적금 통장 350만 원. 해지하면 이자는 조금 손해였습니다. 상관없었습니다. 통장을 해지했습니다. 돈을 받았습니다. 친정 오빠 통장으로 320만 원을 보냈습니다. 오빠 수술 잘 받으시게 해드려. 오빠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수가, 이 돈 어디서 났어? 내 돈이야. 태수 형은? 오빠, 그냥 써. 나중에 천천히 이야기해. 오빠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고마워, 정수가. 나중에 꼭 갚을게. 됐어. 엄마만 잘 계시면 돼. 그날 저녁, 태수가 들어왔습니다. 정숙은 저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엄마한테서 전화 왔더라. 베트남 출발이 다음 달 초래. 그래요. 잘 됐다. 날씨도 좋을 때고. 그러네요. 태수가 정숙을 봤습니다. 왜 그래? 어디 아파? 아니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피곤한 거예요. 태수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TV를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정숙은 주방에서 혼자 밥을 담았습니다. 친정엄마 수술은 잘 됐습니다. 일주일 입원 후 퇴원하셨습니다. 정숙이 병원에 갔습니다. 태수한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어때? 아파? 괜찮아. 많이 나아졌어. 밥은 먹었어? 오빠가 사왔어.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엄마 나왔어. 알아. 와줘서 고마워. 고맙긴 당연히 와야지. 정숙은 옆에 앉았습니다. 1시간을 있었습니다. 퇴원하는 엄마를 부축해서 택시를 태워드렸습니다. 택시가 멀어질 때까지 서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왔습니다. 태수가 소파에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 잠깐 나갔다 왔어요. 어디? 그냥 좀. 태수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봤습니다. 정숙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이불 위에 앉았습니다. 3년 동안 모은 350만 원 썼습니다. 하나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집에서 뭔가 하나가 완전히 깨졌습니다. 유리가 깨질 때처럼 소리가 나는 게 아니라 그냥 조용히 금이 갔습니다. 처음엔 보이지 않는 금, 하지만 누르면 부서지는. 그로부터 사흘 후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수가 나 베트남 다녀왔어. 어머니 잘 다녀오셨어요? 응, 너무 좋더라. 날씨도 좋고 음식도 맛있고 다행이에요. 태수가 여행 보내줘서 얼마나 고맙던지. 우리 태수는 역시 효자야. 그러게요. 정수가 너도 고마워. 태수가 이런 아들이 된 게 다 내 내조 덕이야. 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수가 네 어머니 잘 쉬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내조 덕에 효자가 됐다는 말. 정숙은 잠시 그 말을 씹었습니다. 내조. 내가 15년 동안 한 게 내조였구나. 그런데 내 엄마 수술비는 내조의 범위 밖이었구나. 그날 밤 태수가 시어머니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재미있으셨어요? 다행이다. 다음엔 어디 가고 싶으세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숙은 이불을 덮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결심했습니다. 아직 무엇을 할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뭔가를 해야 한다는 건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 정숙은 오래된 서랍 속에 있는 통장 하나를 꺼냈습니다. 결혼할 때부터 만든 통장, 아무도 모르는 통장, 들여다봤습니다.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서랍 속에 넣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큰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숙은 평소처럼 살았습니다. 아침밥을 차렸습니다. 청소를 했습니다. 빨래를 했습니다. 저녁밥을 차렸습니다.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겉으로는. 하지만 정숙은 달라졌습니다. 말이 줄었습니다. 태수가 무언가를 말하면 짧게 대답했습니다. 밥 다 됐어? 네, 오늘 날씨 춥던데. 그렇더라고요. 주말에 엄마 뵈러 갈까? 그러세요? 태수는 처음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원래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정숙도 원래 조용한 편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조금씩 달랐습니다. 예전엔 조용한 것과 지금 조용한 것은 온도가 달랐습니다. 그달 말 시어머니에게서 태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정숙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소리가 다 들렸습니다. 태수야, 이번에 친구들이 유럽 가자는데. 유럽이요? 응, 파리랑 로마. 9박 10일. 와, 좋겠다. 근데 비용이 좀 되더라고. 한 명에 800만 원이라는데. 태수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800만 원이요? 응. 나는 좀 무리인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안 가려고. 무슨 소리예요, 어머니? 가셔야죠. 친구분들이랑 가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 돈이 제가 맞춰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설거지하던 정숙의 손이 멈췄습니다. 800만 원. 수도꼭지에서 물이 흘렀습니다. 거품이 내려갔습니다. 정숙은 그 소리를 들으며 멍하게 서 있었습니다. 통화가 끝나고 태수가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보, 엄마 유럽 여행 가신다고. 들었어요. 잘 됐지? 친구분들이랑 가시는 거래. 정숙은 돌아봤습니다. 여보,
응? 우리 엄마 수술비 320만 원 없다고 했잖아요. 태수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게 지금 무슨 상관이야? 800만 원을 어머니 여행 보내드릴 수 있으면 320만 원은 왜 없어요? 그건 성격이 달라. 엄마 드리는 거랑 처가 수술비랑 다른 거예요? 달라. 엄마는 내가 책임져야 할 사람이고 장모님은 당신이 책임져야 할 사람이지. 정숙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릇을 닦았습니다. 태수는 거실로 나갔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계산을 했습니다. 베트남 여행 500만 원, 유럽 여행 800만 원, 이것만 1300만 원, 시어머니 척추 수술 500만 원, 무릎 주사 180만 원, 기타 병원비, 명절 용돈, 생신 식사. 정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더하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더하면 뭔가가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숙은 회사에서 야근을 하고 늦게 들어왔습니다. 태수는 이미 자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주방에서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차가운 밥이었습니다. 전자레인지에 돌리기가 귀찮았습니다. 그냥 먹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핸드폰을 봤습니다. 오빠한테서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오빠 정수가 엄마가 요즘 식욕이 없으신 것 같아. 병원 한 번 더 가봐야 할 것 같은데. 정숙은 메시지를 읽었습니다. 답장을 썼습니다. 나 알겠어. 내가 주말에 모시고 갈게. 밥을 다 먹었습니다. 설거지를 했습니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태수 옆에 누웠습니다. 코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주말. 정숙은 친정엄마를 모시고 병원에 갔습니다. 태수한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디 간다고? 좀 나갔다 올게요. 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다행히 나쁘지 않았습니다. 식욕부진과 소화 문제였습니다. 약을 처방받았습니다. 엄마 밥 꼭 먹어야 해. 약도 꼬박꼬박 먹고. 응, 알겠어. 혼자 있지 말고 오빠한테 자주 전화해. 그러마. 진료비를 냈습니다. 약값을 냈습니다. 9만 원이었습니다. 작은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그 영수증을 지갑에 넣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9만 원도 내 돈이다. 그 다음 주 시어머니가 집에 오셨습니다. 유럽 여행 이야기를 하러 오신 것이었습니다. 파리에서 루브르 박물관을 가야 할지 오르세를 가야 할지 모르겠어. 태수가 핸드폰으로 검색했습니다. 어머니 루브르는 모나리자 있고요. 오르세는 인상파 그림들이에요. 그럼 둘 다 가야겠네. 당일치기로도 가능하대요. 정숙은 주방에서 과일을 깎았습니다. 접시에 담아서 가져갔습니다. 어머니 과일 드세요. 고마워 정숙아. 너도 앉아서 먹어. 정숙은 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사과를 집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정숙아, 너도 나중에 태수랑 유럽 가봐. 진짜 좋다더라. 정숙은 웃었습니다. 네 어머니. 나중에. 언제가 나중인지.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태수가 말했습니다. 여보, 엄마 여행 경비 이번 달 좀 빠듯할 것 같아. 당신 월급 이번 달은 생활비로 좀 더 써도 돼? 정숙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제 월급 전부요? 전부는 아니고 반 정도만. 그러면 내 개인 용돈이 없어지는데. 한 달만이야. 다음 달엔 내가 채워줄게. 정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안 돼? 할게요. 태수가 웃었습니다. 고마워. 역시 당신이 최고야. 정숙은 웃지 않았습니다. 그달. 정숙은 점심을 거를 때가 많았습니다. 개인 용돈이 없었으니까요. 회사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으면 4,000원이었습니다. 한 달이면 8만 원. 그 8만 원이 없었습니다.
동료들이 밖에서 밥 먹자고 하면 나 오늘 약속 있어 하고 빠졌습니다. 혼자 구내식당에서 먹거나 편의점 삼각김밥을 먹었습니다. 그달 말 태수가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한데 다음 달 생활비도 좀 더 줄 수 있어? 왜요? 엄마 유럽 여행 출발이 다음 달이거든. 마지막으로 용돈도 좀 드려야 할 것 같고. 정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얼마요? 100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아. 그건 제 월급 거의 다예요. 한 달만이야. 정말. 한 달만. 지난달에도 한 달만이었습니다. 알겠어요. 정숙은 회사 점심시간에 혼자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편의점 주먹밥을 먹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다들 어디론가 바쁘게 걸어갔습니다. 정숙은 주먹밥을 씹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나는 58살이다. 나는 15년 동안 이 집에서 최선을 다했다. 시어머니 기저귀를 갈았다. 새벽같이 일어나 전을 부쳤다. 3년 동안 모은 적금을 깼다. 내 월급을 시어머니 유럽 여행 경비로 썼다. 그런데 지금 나는 공원 벤치에서 편의점 주먹밥을 먹고 있다. 그날 저녁, 정숙은 집에 들어오면서 오빠한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정숙아, 엄마가 요즘 또 좀 안 좋으신 것 같아. 기운이 없으시고. 또요? 응. 밥도 잘 안 드시고. 한번 모시고 가봐야 할 것 같아. 알겠어. 내가 연락할게. 전화를 끊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태수가 소파에 있었습니다. 왔어? 네. 밥은? 제가 할게요. 정숙은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채소를 꺼냈습니다. 칼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멈췄습니다.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다시 채소를 썰었습니다. 규칙적으로, 일정하게. 그 리듬 속에서 정숙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곧 뭔가가 터질 것이다. 나 때문이 아니라 이 집에서 뭔가가. 그리고 그날 밤 서랍 속 통장을 다시 꺼냈습니다. 통장을 꺼냈습니다. 아무도 없는 낮. 태수는 출근했습니다. 정숙은 오늘 연차를 냈습니다. 혼자 식탁에 앉았습니다. 통장을 펼쳤습니다. 이 통장은 결혼 전에 만든 것이었습니다. 정숙이 직장 다니던 시절 친정엄마가 말했습니다. 정숙아, 결혼해도 내 이름으로 된 통장 하나는 꼭 갖고 있어. 그때는 그 말이 왜인지 몰랐습니다. 그냥 엄마가 하는 말이니까 들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그 통장에 조금씩 넣었습니다. 처음엔 10만 원, 20만 원, 어떤 달은 5만 원, 어떤 달은 50만 원. 태수는 알지 못했습니다.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통장 잔액을 봤습니다. 4,231만 8천 원, 4,200만 원, 15년. 정숙은 그 숫자를 한참 봤습니다. 매달 평균 23만 원씩, 15년. 그게 쌓여서 4,200만 원이 됐습니다. 크게 모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조금씩, 꾸준히. 정숙은 통장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번호를 검색했습니다. 법률사무소. 전화를 눌렀습니다. 연결음이 울렸습니다. 네, 법률사무소입니다. 이혼 상담을 하고 싶은데요. 법률사무소는 정숙의 회사 근처에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점심시간. 정숙은 혼자 그 문을 열었습니다. 변호사는 40대 중반의 여자였습니다. 단정한 정장을 입었습니다. 어떤 사유로 오셨나요? 정숙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15년 결혼 생활인데요. 네, 남편이 처가와 시댁을 너무 다르게 대해서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정숙은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시어머니 수술비 500만 원, 동남아 여행 500만 원, 유럽 여행 800만 원, 친정엄마 수술비 거부, 내 적금으로 낸 수술비, 내 월급으로 낸 여행 경비. 변호사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메모를 했습니다. 남편이 가정폭력이나 외도를 한 적은요? 그런 건 없어요. 그렇군요. 그럼 재산 문제를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재산이요?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은 원칙적으로 공동재산입니다. 이혼 시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정숙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파트는요? 결혼 후 구입하셨나요? 네, 6억 정도 해요. 변호사가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기여도 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전업주부였다 하더라도 가사 기여도가 인정됩니다. 정숙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거리는 여전했습니다. 사람들이 걸어 다녔습니다. 차가 지나갔습니다. 정숙은 길 한쪽에 서서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이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울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뭔가가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15년 동안 이고 다닌 것을 조금 내려놓은 것 같은 느낌. 집에 돌아왔습니다. 태수는 아직 퇴근 전이었습니다. 정숙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통장을 꺼냈습니다. 그 옆에 오늘 변호사 사무소에서 받은 서류 목록 메모를 놓았습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들이었습니다. 혼인관계 증명서, 재산 내역, 통장 거래 내역. 정숙은 천천히 읽었습니다. 하나씩 머릿속에 정리했습니다. 서랍을 닫았습니다. 그 주 금요일 저녁, 태수가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이었습니다. 뭔가 들뜬 표정이었습니다. 여보, 오늘 회사에서 좋은 일이 있었어. 무슨 일이요? 프로젝트 하나 수주했거든. 꽤 큰 거야. 잘 되면 연말에 성과급도 나올 것 같아. 잘 됐네요. 그렇지? 잘 되면 우리도 뭔가 해야지. 여행이라도 가든가. 정숙은 국을 저었습니다. 여행이요? 응. 오래됐잖아, 우리 둘이 여행 간 것도. 정숙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둘이 여행 간 게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게요. 태수가 기분 좋게 웃었습니다. 올 하반기에 제주도라도 가자. 엄마 보내드린데 우리도 한번 가봐야지.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주도. 시어머니를 보내드렸던 제주도. 우리는 한 번도 가지 않은 제주도. 그날 밤, 정숙은 오빠한테 전화했습니다. 오빠, 나 이혼 생각하고 있어. 오빠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정숙아, 오래 생각한 거야. 태수 형이 뭔 짓을 한 거야? 특별한 건 없어. 그냥 15년 동안 쌓인 거야. 법적으로 도움이 필요해? 아직은 아니야. 그냥 알아두라고. 오빠가 말했습니다. 정수가 내가 결정한 거면 내가 뭐라 안 할게. 근데 힘들면 말해. 응, 오빠. 엄마한테는? 아직은 말하지 마. 알겠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수가 출근하고 나서 정숙은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15년 동안의 통장 거래 내역을 출력했습니다. 시어머니 관련 이체 내역에 형광펜으로 표시했습니다. 노란색. 숫자들이 줄을 섰습니다. 정숙은 천천히 더했습니다. 손으로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숫자가 나왔습니다. 정숙은 그 숫자를 보며 잠시 있었습니다. 종이를 접었습니다.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 주 목요일. 뜻밖의 일이 있었습니다. 태수 회사 후배 김 과장이 전화를 했습니다. 정숙한테. 형수님, 저 지금 좀 급한 상황인데요. 무슨 일이에요?
형이 지금 연락이 안 돼서요. 회사 일로 좀 급한 건데. 남편이요? 네. 오늘 오전부터 전화를 안 받으시거든요. 회사에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 외근이라고 하셨는데 외근지에 안 계신다고 해서요. 정숙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알겠어요. 연락해 볼게요. 전화를 끊고 태수한테 전화했습니다. 2번 만에 받았습니다. 여보 왜? 회사에서 연락 안 된다고 전화 왔어요. 너 잠깐 핸드폰 놓고 있었어. 다시 전화할게. 뚝. 끊겼습니다. 정숙은 핸드폰을 봤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저녁에 태수가 들어왔습니다. 회사 일 잘 해결됐어요? 응, 별거 아니었어. 외근은 어디 다녀왔어요? 거래처. 어디 거래처요? 태수가 정숙을 봤습니다. 갑자기 왜 이래? 궁금해서요. 강남 쪽. 그게 전부였습니다. 정숙은 그날 밤 오래 생각했습니다. 태수가 뭔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외도는 아닐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태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뭔가는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태수가 퇴근하고 들어오더니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정숙이 차를 내왔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아니, 얼굴이 안 좋아 보여서. 피곤해. 정숙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태수가 거실에서 전화를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정숙은 방문을 조금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증을 선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내 책임이에요? 그 금액이 얼마예요? 언제까지요? 정숙은 문을 닫았습니다. 보증. 가슴 한쪽이 싸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수는 말이 없었습니다.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어젯밤에 전화하는 거 들었어요. 태수가 정숙을 봤습니다. 들었어? 네. 태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회사 동료 사업 보증을 섰는데. 보증이요? 그 친구 사업이 잘 될 것 같아서. 근데 지금 좀 힘들어진 것 같아. 얼마예요? 얼마예요, 여보? 3천만 원. 정숙은 그 숫자를 들었습니다. 3천만 원. 시어머니 유럽 여행 800만 원은 하루 만에 결정했으면서 보증을 선 3천만 원. 그 친구 지금 어떻게 됐어요? 부도 직전이야. 그럼 보증인인 당신이 갚아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됐어. 정숙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요? 1달 됐어. 1달 동안 말을 안 한 거예요? 말할 수가 없었어. 정숙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여보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태수가 정숙을 봤습니다. 그 눈빛을 정숙은 처음 보는 눈빛이었습니다. 15년 동안 보지 못한 눈빛. 애원하는 눈빛. 당신 도움이 필요해. 그 말이 공기 속에 떠올랐습니다. 도움이 필요해. 정숙은 그 말을 들었습니다. 이상하게도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서럽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했습니다. 어떤 도움이요? 태수가 말했습니다. 당신 적금 있잖아. 3년짜리. 만기 됐을 것 같은데. 정숙은 태수를 봤습니다. 그거요? 응. 그거 좀 쓸 수 있어? 나중에 성과급 나오면 꼭 갚을게. 성과급. 지난주에 연말 성과급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 지금 아내 적금을 달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태수가 덧붙였습니다. 이것만 넘기면 돼. 3천만 원만 있으면 일단 해결돼. 3천만 원. 응. 정숙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생각하는 것처럼
여보. 응. 내 적금은 3년 전에 해지했어요. 태수가 굳었습니다. 뭐? 3년 전에 해지했어요. 왜? 왜 해지해? 우리 엄마 수술비. 태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수술비가 320만 원이었잖아. 350이면 남는데. 남은 거 생활비로 썼어요. 그걸 왜 나한테 말을 안 해? 정숙은 태수를 봤습니다. 조용히. 올해. 여보, 내가 말했잖아요. 언제? 3년 전에. 우리 엄마 수술비 좀 보태줄 수 있냐고. 태수가 말이 없었습니다. 당신이 통장 빠듯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알아서 했어요. 그래도 적금을 해지하면. 그때 동남아 여행 500만 원 보내던 날. 태수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날 밤에 해지했어요. 태수의 얼굴이 여러 가지 감정을 거쳤습니다. 당황, 당혹, 그리고 뭔가를 계산하는 표정. 그럼 다른 돈은 없어? 정숙은 잠시 생각하는 척 했습니다. 글쎄요. 당신 월급은 계속 받았잖아. 모아둔 게 있잖아. 생활비에 다 썼죠. 어머니 여행 경비도 2달 동안 제 월급으로 냈잖아요. 태수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그건 내가 나중에 줬잖아. 1달 뒤에 일부만 줬잖아요. 태수는 말이 없었습니다. 정숙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주방으로 갔습니다. 물 한 잔을 따랐습니다. 마셨습니다.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태수를 봤습니다. 여보. 응. 나 이혼 준비하고 있어요. 태수가 굳었습니다. 뭐? 이혼이요? 갑자기 무슨 소리야? 갑자기가 아니에요. 당신 지금 정신이 있어? 내가 지금 3천만 원 문제가 생겼는데 이혼 얘기를 해?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당신한테는 갑자기겠죠. 정수가. 태수가 처음으로 이름을 불렀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 듣는 것 같았습니다. 나 지금 진짜 힘들어. 이럴 때 당신마저 이러면 어떻게 해? 정숙은 잠시 태수를 봤습니다. 여보, 내가 힘들 때는요? 뭐? 우리 엄마 수술비 320만 원 없다고 했을 때요. 내가 힘들었거든요. 태수가 말을 하려다 멈췄습니다. 내 적금 해지하면서요. 내 월급 다 생활비로 쓰면서요. 공원 벤치에서 혼자 주먹밥 먹으면서요. 그게 무슨. 그때 당신이 도와줬어요? 태수는 말이 없었습니다. 당신은 그때 어머니 동남아 여행 500만 원 보내고 유럽 여행 800만 원 준비하고 있었잖아요. 그건 엄마잖아. 맞아요. 당신 엄마죠. 정숙은 일어났습니다. 방으로 걸어갔습니다. 방 안에서 서랍을 열었습니다. 통장을 꺼냈습니다. 변호사 사무소 명함도 꺼냈습니다. 2개를 들고 나왔습니다. 태수가 소파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정숙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여보, 이거 봐요. 통장을 밀었습니다. 태수가 통장을 집었습니다. 열었습니다. 숫자를 봤습니다. 이게 뭐야? 제 통장이요. 언제 만든 거야? 나는 처음 보는데. 결혼 전부터 있던 거예요. 4,200만 원이야? 네. 태수가 정숙을 봤습니다.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정숙은 잠시 있다가 말했습니다. 당신도 나한테 말 안 한 게 있잖아요. 그건 달라. 다른가요? 태수는 말이 없었습니다. 이 통장 이혼 재산 분할 때 어떻게 되는지 변호사한테 물어봤어요. 변호사? 네. 태수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당신 진짜로 이혼 준비한 거야? 서류 목록 받았어요. 정수가. 여보, 소리는 필요할 때만 하네요. 태수가 일어났습니다. 잠깐만, 나 말 좀 해도 돼? 들을게요. 태수가 앉았습니다.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정숙은 태수가 작아 보인다고 생각했습니다. 항상 크게 보였던 사람이 지금은 작았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정숙은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처가 쪽에 너무 소홀했어. 인정해. 소홀한 게 아니에요. 뭐? 소홀한 게 아니라 차별한 거예요. 태수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소홀하다는 건 실수예요. 당신은 알면서 한 거잖아요. 처가는 남이라고 직접 말했잖아요. 그게 말이 잘못 나온 거야. 한 번 나온 게 아니잖아요. 여러 번이에요. 태수가 눈을 감았습니다. 미안해. 정숙은 그 말을 들었습니다. 미안해.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15년 만에 처음. 미안하다는 거 알겠어요. 그럼. 그런데 미안하다는 말로 되돌릴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요. 태수가 정숙을 봤습니다. 15년 동안 내가 쌓은 감정은요. 그게 미안하다는 말로 없어지지 않아요. 태수가 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 정숙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일단 당신 3천만 원 문제는 당신이 해결해요. 방법이 없어. 방법은 있어요. 당신 어머니한테 물어봐요. 태수가 굳었습니다. 엄마한테? 동남아 여행 500만 원이요. 유럽 여행 800만 원이요. 생신 때마다 용돈이요. 다 드렸잖아요. 효도하셨으니까 한번 말씀드려봐요. 태수의 얼굴이 복잡해졌습니다. 엄마한테 그런 말을 어떻게 해? 어머니한테는 못하면서 내 적금은 쉽게 달라고 하네요. 태수가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늦게 태수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정숙은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엄마한테 전화했어. 정숙은 책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엄마가 2천만 원은 도와주신대. 나머지 1,000만 원은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 잘 됐네요. 태수가 침대 끝에 앉았습니다. 정숙아. 네. 이혼 진짜야? 정숙은 책을 덮었습니다. 태수를 봤습니다. 여보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응. 당신은 지난 15년 동안 내가 행복했다고 생각해요? 태수가 말이 없었습니다. 명절마다 혼자 전 부치면서요. 시어머니 기저귀 갈면서요. 내 적금 해지하면서요. 공원 벤치에서 혼자 주먹밥 먹으면서요. 행복했다고 생각해요? 태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몰랐어. 알려고도 안 했잖아요. 태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갰습니다. 정숙은 그 눈을 봤습니다. 이상하게도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수가 출근하기 전에 말했습니다. 정수가 이혼 서류는 아직 넣지 마. 왜요? 나 좀 바뀔 수 있어. 기회 한 번만. 정숙은 태수를 봤습니다. 기회는 이미 15년 동안 있었어요. 알아. 근데 여보. 태수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나 이제 내 얘기 할 거예요. 뭐? 지금까지 시어머니 생신 명절 여행 다 챙겼잖아요. 이제부터는 우리 엄마도 똑같이 챙길 거예요. 생신도 명절도 여행도. 동의하면 이야기해봐요. 아니면 서류 넣을게요. 태수가 한참 정숙을 봤습니다. 알겠어. 말로만 하는 거예요? 아니, 진짜로.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고 볼게요. 태수가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정숙은 창가로 갔습니다. 봄볕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친정엄마한테 전화했습니다. 엄마. 응, 정숙아.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보고 싶어서. 보고 싶으면 와야지. 엄마 다음 주에 우리 둘이 어디 가자. 어디? 어디든. 엄마가 가고 싶은데.
나야 어디든 좋지. 우리 딸이랑 가면. 정숙은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웃음이었습니다. 힘을 주지 않아도 나오는 웃음. 그래 엄마. 다음 주에 가자.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오후 정숙은 변호사 사무소에 전화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상담했던 이정숙인데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서류 제출은 보류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감사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숙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통장을 꺼냈습니다. 들여다봤습니다. 421만 8천 원. 15년. 이 돈은 정숙의 것이었습니다. 누구도 모르는, 누구도 달라고 할 수 없는 정숙만의 것. 통장을 넣었습니다. 서랍을 닫았습니다. 창밖으로 봄이 왔습니다. 벚꽃이 지고 나면 새잎이 납니다. 정숙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꽃이 지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오래 살면서 배운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태수가 들어왔습니다.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봉투였습니다. 여보. 네, 장모님 드리려고.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정숙이 받았습니다. 열었습니다. 상품권이었습니다. 백화점 상품권 50만 원. 정숙은 봉투를 받습니다. 태수를 받습니다. 늦었지만 태수가 말했습니다. 그 수술비 때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정숙은 그 말을 들었습니다. 긴 침묵이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두 글자. 짧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많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엄마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엄마 모시고 바다 보러 가요. 속초 어때? 엄마가 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속초 좋지. 우리 딸이랑 가면 어디든. 정숙은 핸드폰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이번엔 화장실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흘렸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아무도 없는 거실에서 조용히 속초에 갔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식당에서 회를 먹었습니다. 엄마가 좋아하는 것이었습니다. 파도 소리 좋다. 엄마가 말했습니다. 그렇지? 오랜만에 바다 봤네. 앞으로 자주 와요, 엄마. 엄마가 정숙을 봤습니다. 정숙아, 너 얼굴 좀 펴졌다. 그래요? 응. 요즘 많이 힘들었지? 정숙은 웃었습니다. 조금요. 다 알아, 엄마는. 엄마는 다 알아. 당연하지. 내 딸인데. 파도가 왔습니다. 바위에 부딪혔습니다. 물거품이 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바다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고속도로 위로 해가 졌습니다. 노을이 붉었습니다. 엄마는 조수석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들었습니다. 정숙은 핸들을 잡고 그 옆모습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하얀 머리카락, 조용한 숨소리. 정숙은 앞을 봤습니다. 도로가 길게 이어졌습니다. 어디까지든 가면 됐습니다. 빠르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냥 이렇게 가면 됐습니다. 그리고 정숙은 생각했습니다. 15년. 길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새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58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봄이 오면 새잎이 나는 것처럼 정숙도 이제 새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끝.